자, 오늘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, 2013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, 일본 구보다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 초청을 좀 해주셔서, 이제 거기를 좀 다녀왔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일정으로 이제 갔던 건 아니고 2박 3일이었나? 이제 이런 정도 일정으로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첫날은 뭐 오사카에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오사카에서 뭐 오사카 성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거쳐가는 관광지들을 좀 이렇게 다녀서 갔었고, 이제 둘째 날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, 사실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, 그게 기억에 싹 남는 부분은 없어요. 뭐, 엄밀히,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좀 공장이 굉장히 오래됐던 것들, 뭐, 그 지붕이 그 슬레이트라 그러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지도 않는 거, 성면으로 된 슬레이트, 막 그런 것들로 돼 있었고, 벽도, 판넬도 아닌 어떤 철판?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에 그 안내를 나왔던 친구도 첫 마디가, 굉장히 좀 공장에 보시기에 좀 허름할지는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뭐,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었고, 별다른 건 없었어요.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진 촬영은 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은 공장 내에서는 거의 찍지를 못했었고요. 뭐 좀 굳이 한두 개 기억나는 거를 좀 뽑자고 하면, 일본 굴삭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일본 구보다가 보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, 그쪽은 그 조립 라인 쪽에 굉장히 어떤 장인들이 좀 포진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막상 가보니까 그 대학생도 안 되는 고등학생 같은 애들이 그 전동 드라이버라 그러나요? 임팩트 같은 걸 갖고 조립을 하고 있고,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조립을 하고 있고 뭐 이러고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장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 했던 것들 정도 하고, 그리고 좀 그 공장을 돌다 보니까 그 구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 미니굴삭 좀 오렌지색 계통으로 뭐 많이 바뀌었고요. 그전에는 좀 뭐 무슨 색이라 그러네, 뭐 초록색 비슷한 뭐 그런 파란색 계열의 그런 걸 썼었잖아요. 그런데 한쪽 구석에 분명히 같은 장비인데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 관계자한테 이건 뭐냐 그랬더니, 그쪽은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데, 이거는 그 렌탈 회사에 납품하는 장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렌탈 회사에 뭐 색깔이 이렇게 다르냐니까, 그쪽은 렌탈 그 회사들이 막 몇만 대 규모로 움직이고 있어서 아예 그쪽 렌탈에서 요구하는 대로 색깔을 맞춰서 그렇게 납품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, 일본은 이런 정도까지 렌탈이 많이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정도들 하고요. 뭐 그래서 공장견하고 대략 뭐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. 그날 저녁 때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아다리가 좀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, 그쪽 그 건설기계 그 사장님이 직접 뭐 저녁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저희 그때 한국 쪽에서 갔던 인원이 대략 한 10몇 명 정도 됐었는데,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막 시장에 진입을 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장님이 좀 관심이 있으셨었는지, 어쨌든 뭐 저희는 그 당시에는 딜러 같은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. 그래서 오셨어서 참석을 같이 하셔서 이제 그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. 이제 그런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와중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 자기네 굴삭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말끝마다 강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그러면 뭐 너네가 생각하는, 세계에서 너네가 계속 1위라고, 미니 굴삭기 시장에서 너네가 1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, 너네가 생각하는 세계 1위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냐,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, 건설기계 그 사장한테.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이렇게 좀 대단한 좀 이렇게 답변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, 뭐 내구성 좋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장 내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, 그냥 평상적인 그런 뭐 회피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, 좀 성의 없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기분이 살짝 안 좋기도 했었는데,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넘어갔었고요. 사실 그 구보다 쪽 관련해서 옛날에 이제 그쪽 뭐 저희가 직접적인 대리점은 아니었지만 그쪽에 있고 그러면서, 사실 그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봤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속 시원하게 좀 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.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소송이 들어오겠죠.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좀 있었던 조금 뭐 이렇게 좀 알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. 지금 굉장히 그 일본 굴삭기들이 많이 싸게 팔고 있죠, 국내에.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좀 비밀들도 좀 사실은 조금 막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사실 저희 토이건설기계는 좀 웃길지 모르지만 모토 기본인데 뭐라 그럴까요? 사훈이라 그럴까요? 사훈이라고도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718 척결입니다. 718 척결.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보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취급을 안 하고, 뭐 현대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좀 국내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
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제 생각에 봤을 때 뭐 물론 좋죠. 일본 굴삭기들, 미니 굴삭기들 특히 역사들이 길다 보니까 그 상당히 그 좀 잘 만들어요. 그리고 뭐 잘 만들다기보다는 글쎄 뭐 잘 만든다는 정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저는 생각이 그래요.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품을 굉장히 최고급의 어떤 퀄리티를 만드는 게 좋은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뭐 가성비라고 할까요? 그 아주 싼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이렇게 무난한 그 굉장히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게 최고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저 한국의 어떤 그 굴삭기 이런 것들이 특히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 지금 구보다라든지 뭐 얀마라든지 히다치라든지 국내 뭐 코벨코라든지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분들 중에 보면 너무 뭐 일제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국내 장비들도 보면 뭐 현대나 두산에서 만드는 것도 거의 상당수 부품은 일본 부품이라든지 뭐 독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실제로 또 일본 그 굴삭기도 열어보면 그 안에 한국산 부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너무 좀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막 일제라는 맹목적으로 막 좋아하는 좀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조금 야 이게 정말 많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. 그 어쨌든 뭐 저희 회사의 뭐 사원까지는 아니고 속마음의 친일파 척결인 만큼 그 이제 일본 굴삭기도 좀 국내 이제 그 뭐 마켓시어라 그러죠. 그러니까 MS가 너무 높아요. 국내 뭐 90% 이상을 지금 일본 굴삭기 특히 미니 굴삭기 시장인 일본 그 제품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뭐 국내나 국내 장비들이 좀 상당수 좀 대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많이 판매가 좀 안 됐으면 기본적으로 좀 좋겠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속마음이기도 하고요. 뭐 이런 질문을 얼핏 누가 하시더라고요. 자, 어떤 그 지금 뭐 한국산 굴삭기도 보면 엔진들이 대부분은 뭐 얀마라든지 구보다 엔진이 얹어졌는데 어차피 일본 부품을 쓰는 건데 뭐 구보다면 어떻고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굉장히 달라요. 그러니까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어떤 반품이 되는 부품이 들어와 있는 국내에서 쓰이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현대 굴삭기 내부에 뭐 일본산 제품이 많이 들어가서 일본 제품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어떤 한 국가가 자국 브랜드가 없이 다른 나라에, 그러니까 수입에만 이렇게 되는 그쪽에서 또, MS, 그러니까 점유율이 막 거의 100% 가까이 가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나중에 어떤 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대응이 굉장히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좀 그런 것들에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차피 굴삭기라는 게 저희가 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R&D 쪽이랑 어떤 개발 관계에서 조금 그 통화를 좀 하다가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굴삭기 같은 경우에 특허가 몇 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그 R&D 쪽에 그때 그 현대내외 부장님이셨나? 그분이셨는데 뭐 특허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. 아니, 왜 특허가 하나도 없죠?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대단한 기계인데 특허가 없네요. 그러니까 이 굴삭기라는 게 사실은 뭐 특허에 걸릴 만큼 첨단 기술은 하나도 없고요. 어떤 조립의 어떤 그런 거든 설계에 조금 변경 이런 거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첨단 기술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지금 굴삭기가 뭐 일본에서 만드는 게 뭐 내부적으로 이제 타시는 분들 보면은 막 뭐 일본 말 뭐 조시가 안 틀어져서 좋네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굴삭기 정말 별거 없고요. 첨단 기술 하나도 없고 솔직히 지금 국내 굴삭기 뭐 지금 뭐 역사가 워낙 짧죠. 초창기에 나와서 뭐 고장도 많이 났었고요. 그렇긴 하지만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. 실제로 정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접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특히 미니 굴삭기가 되겠죠. 상당히 지금 거의 뭐 목전까지 따라왔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좀 30% 새기는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참고를 좀 많이 하셔서 폭넓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뭐 대략 오늘은 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당신은 이렇게 굴삭기들 이렇게 아는 게 맞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대단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. 뭐 저 정도의 경험만 하시면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뭐 경험들을 좀 나름대로 조금 더 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
좀 재밌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